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참 매력적이죠. 한번 아무도 그냥 안 들어오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그냥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1억짜리 아파트 7천만 원에 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준다고. 근데 얘는 지금 1억짜리 아파트 7천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를 해라. 이미 내가 저렴한 가격부터 살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를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난리 났다. 밖에 지금 지금 뭐가 저 병원차 지나가는 집 보니까. 난리 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타이밍도 잘 맞네 보니까. 아, 뭐, 지금 뭐, 우째 경매해야 됩니까? 뭐, 편하게 하죠, 편하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사냥하는 남자 부산 눈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왜 해야 하는지 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었고 어떤 걸 갖춰야 하는지 How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실전에 필요한 학습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을 해서 부동산 매물을 한번 확인을 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팔기 원하는지 그리고 호가도 확인을 하고요. 지도를 보면서 나라면 여기서 과연 살고 싶을까? 실제 거래는 또 얼마로 되고 있고 뭐 전세나 월세 그리고 매물량이나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 확인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른 그런 수익률이 근접하는지도 계산도 해보고 이 물건의 권리상 하자가 없으면 직접 현장 가서 활동하는 임장 활동을 통해서 또 물건을 선정을 할 거고요. 물건을 선정하고 법원까지 가는 이런 전체적인 구간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임장 활동이나 물건을 선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실제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야 되고요. 우선 이 강의에서는 초보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내가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 온라인 사이트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데이터도 많고 어떤 사이트부터 숙달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리서치하는 형태를 손품이라고 합니다. 손품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현장 갔는데 동네 맛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한 상태로 현장에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손품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리서치를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확인한 상태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손품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손품에 필요한 이런 창고 사이트를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건데요. 필수적으로 우리는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아실, KB시세 그리고 쉽게 전체적인 경매 물건을 볼 수 있는 이런 경매 사이트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카테고리 중에서도 매물 탭과 경매 탭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여기 네이버 사이트에서 여기 부동산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부동산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런 카테고리들이 많습니다. 매물, 분양, 뉴스 이런 것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경매 그리고 매물 요거 두 카테고리 탭에서만 오늘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다른 카테고리보다는 이 경매라는 카테고리와 매물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경매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여기서는 다른 거를 안 건드립니다. 다른 거 안 건드리고 저렴한 아파트, 빌라 경매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물건 종류가 있죠. 내가 아파트, 빌라, 비스텔, 상가 이런 물건 종류들이 엄청 많고 여기도 보시면 상세 조건이라든지 최저 입찰가, 특수 물건인지 아니면 소재지 그리고 감정가, 최저 입찰가 이런 여러 글씨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 중에서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초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만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건 종류 뭐 다른 물건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건데 일단은 아파트부터 한번 사이클을 돌아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공부해 보시다가 다른 물건에 관심 생기면 그런 물건도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다른 거는 잘 안 건드리고요. 여기 유찰이라는 여기 단어가 보일 거거든요. 유찰에서 저는 0회, 이 숫자가 없는 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숫자가 없는 거를 클릭을 하면 유찰이 되지 않은 물건, 신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신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새로운 신이라고 해서 새롭게 나오는 그런 물건이라고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건 말고 지금 보면 유찰이라고 있거든요. 유찰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법원에 아무도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러 오지 않아서 지금 이 가격이 100% 금액에서 30% 저감된 금액으로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유찰이 됐다. 그런 거 보고 이제 유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 저감된 가격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더라도 뭐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이 있으면 만약에 유찰이 됐다. 그럼 30% 깎여서 7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만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옆에 보이는 조회수도 조금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조회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유튜브도 조회수 보면 와 조회수 떡상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건도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는 결국에는 경쟁력이 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조회수도 한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또 시기마다 다릅니다. 뭐 새롭게 나온 물건이니까 당연히 조회수가 낮겠죠. 새롭게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안 봤을 거니까. 근데 유찰이 됐다면 사람들이 금액이 엄청 저렴하게 됐으니까 뭐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조회수가 조금 더 신권보다는 높은 그런 확률성이 있습니다. 그냥 높은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감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뭐냐 하면 앞에 이제 신권이랑 유찰부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가는 국가에서 이제 지정한 그 감정평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정평가사 분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이 물건의 시세나 뭐 아니면 호가라든지 그다음 전체 환경이나 주변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이 물건이 한 감정을 매기니까 한 요 정도 가격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감정가지 이 감정가랑 시세랑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세가 아닙니다. 그냥 감정평가사가 매겨놓은 그냥 감정 가격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목련 아파트, 대구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목련 아파트가 감정가가 1억 7,800만 원이다. 그리고 새롭게 나왔으니까 1억 7,800만 원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다른 물건, 뭐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동서 아파트는 2억 6,200만 원에 신고도 나왔었지만 아무도 법원에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이래 됐다. 그러면 30% 저감된 가격으로 1억 8,34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 매각 기일이 보이시죠? 매각 기일은 10시부터 이 법원에서 이 물건 대구 수성구 지산동 사건 번호 20-6641 이 번호에 대한 해당하는 물건을 이때 2023년 6월 19일에 10시부터 매각을 진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 종류는 여기 다 나오고요. 저희가 앞서서 여기 카테고리를 체크했으니까 이런 거는 다 아파트로 이제 해당이 돼서 나오는 물건이고요. 이 아파트 옆에 보시는 이 사건 번호라는 게 있는데 사건 번호는 이 앞에 붙은 거는 연도입니다. 연도. 2020년, 22년, 2022년, 2022년에 매각이 결정된 4656-4번의 물건이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의 목련 아파트다. 뭐 아니면 2020년에 6641번으로 매각 결정이 된 수서구 지산동 지산동수 아파트가 이 물건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회수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는 물건이다. 하지만 새롭게 나온 물건보다 한 번 더 나와서 가격이 저렴하게 된 그런 물건을 보는 확률이 더 높다. 이 확률은 어떻게 보면 수요고 이 수요가 경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조회수를 본다. 그리고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법원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그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건 같은 새로 나온 물건이 2023년 6월 23일에 매각을 결정을 해서 법원에서 게시를 하더라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유찰이 된다. 유찰되면 30%라는 금액이 깎인다.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참 매력적이죠. 한번 아무도 그냥 안 들어오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그냥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시세 1억짜리 하는 물건 저 앞에도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1억짜리 아파트 7천만 원에 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준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1억짜리 아파트 7천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를 해라. 이미 내가 저렴한 가격부터 살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를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난리 났다. 밖에 지금 지금 뭐가 저 병원차 지나가네 지금 보니까. 난리 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타이밍도 잘 맞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건 종류 여기 다 나오고 사건 번호는 그냥 요거 보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경매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사건 번호 입력하면 요 물건이 나옵니다. 그거는 또 추후에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 특수물건 옆에 요거 일단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초보도 가능한 경매 물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물건부터 공부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나중에 특수물건 뭐 예를 들어서 재매각 한다든지 아니면 전세권 임차권 설정되어 있는지 뭐 내가 현금이 좀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한테 뭐 돈을 인수를 해서라도 이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요 초보도 가능한 경매 물건 요거는 따로 건드리지 마시고 또 여기 들어오시면 유차를 횟수를 0회라고 클릭을 하신 상태로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또 다른 분 컨설팅 해드리다가 좀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매 물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그냥 아파트들 검색하는 거고 꼭 경매 카테고리에서 요 필터링해서 뭐 내가 대구에서 수성구 아파트를 보고 싶다. 이런 것을 수성구에 지금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 여기입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뭐 여기 수성구 아파트 검색한다고 해서 그 경매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부동산 물건이 나오는 거고요. 이 경매라는 카테고리 요거를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터링을 꼭 거치시고 여기서 물건을 골라야 된다. 네,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경매 탭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뭐 지금 다른 거 다 눌러보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 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물 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들어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아까 경매 매물 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대구의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세안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세안 아파트. 요거를 아까 매물 탭을 클릭한 이 카테고리죠. 자, 여기서 매물 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세안 아파트 있죠. 세안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남구 대명동 봤죠? 이거는 조금 외워놔야 됩니다. 검색을 할 때. 자, 아파트 이거를 검색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미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지도에 이 역이나 뭐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여기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도를 줌을 이렇게 당기고 늘렸다 당기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것처럼 자 남구 도시 뭐 재생 유디 지역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또 엑스포선이 또 들어오고 여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에 뭐 학군이나 뭐 공원이나 인프라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주변의 환경이 발달이 됐는지 그 줌을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봐봐요. 여기 뭐 대구 연호 공공주택 지구라든지 아니면 여기 서대구역 2024년 예정이라든지 뭐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매물탭에서는 자 여기 보면 식품산업 클러스터 개발구역 자 여기는 경산대 인공공주택지구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자 경산역까지 뭐 대구 광역철도 이런 게 뚫린다. 자 근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물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세안 아파트다. 여기 세안 아파트 근처에 지금 뭐가 있는지 여기서 일단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세안 아파트인데 뭐 세안 아파트 근처에 지금 뭐 발달은 하고 있는지 뭐 역세권 뭐 동대구역이나 뭐 복현 오거리역 이런 역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지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주변에 뭐 이런 산업단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수요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세안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는 거는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호가예요, 호가. 자, 지금 보면 남구 대명동 사건 번호 22-4892번에 대구 남구 대명동 세안 아파트는 감정가가 4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유찰이 2회나 됐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건물 평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건물 보면 83.11m 제곱이죠. 자, 여기서 보면 전체 면적 자 129m 제곱 이거 평수가 다르죠. 이런 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이거 좀 헷갈려가지고 자꾸 시세 잘못 분석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129m는 아니겠죠. 자 99m를 클릭을 해볼게요. 하면 83m 지금 나오죠. 자 여기서 83m 제곱 이게 전용 평수예요. 내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평수. 자 83m 제곱 요거를 이제 평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 잠깐만 계산기 자 83 나누기 3.3 나누기 3.3을 해야 됩니다. 3.3m 제곱이 1평이거든요. 그럼 이게 전용 한 25평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 거래 방식에서 지금 매매가 잠깐만요. 가격 순위를 확인해 볼게요. 매매가 지금 3억 3천까지 나와 있네요. 같은 평수 기준으로. 맞죠? 그리고 전세는 뭐야 이거?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죠. 전세가 6,500이고 매매가 3억 3천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세안 아파트가 감정가가 4억 1천만 원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이거? 사실 경매가 그마이 고생하는데 4억 1천만 원 입찰 들어가시고 30% 할인된 가격도 어떻게 보면 4억 1천만 원에서 70% 계산해 볼게요. 자, 2억 8,700인데 자, 극하면 30% 깎인 가격도 3억 3천에 얼마 갭이 차이가 안 나잖아. 전세도 지금 1억 2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얼마나 매물의 가격이 얼마나 싼지 그리고 제일 싼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월세도 1,050으로 나와 있고 그럼 전세도 어떤 건 1억 2천이고 어떤 건 6,500이에요. 이건 진짜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5층 중에 5층이니까 올라가기 힘드니까 전세가 가격이 쌀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층수를 보고. 자, 이건 또 저층이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저층이 좀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차이 나는 편입니다. 요거는 뭐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50까지는 지금 나와 있다. 하지만 아직 이게 거래가 된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매매 3억 3천이 제일 싸구나. 자, 다른 거 그냥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삼덕 청하라 아파트. 자, 삼덕 청하라 아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낮은 가격 순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매매 가격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들은 지금 매매가 2억 8천까지 나왔어요. 근데 평수가 다를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전용 평수 뭐, 필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덕 청하나 미슈빌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4억 7천만 원이 제일 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나와 있냐? 6억까지 나와 있어요. 6억까지. 이게 갭이 이 갭만 해도 1억 3천입니다. 근데 이 매물 가격을 여기 매물 탭에서 보지 않고 그냥 이 감정가만 보고 진짜 싸네. 유찰돼가지고 많이 싸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 탭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싼 가격과 가장 비싼 가격이 얼마나 형성이 돼 있나 그리고 가장 싼 가격이 얼마냐 라는 걸 확인해 놓고 만약 내가 부동산 경매 입찰하러 갔는데 4억 7천만 원보다 비싸게 들어오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랑 이 4억 7천만 원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훨씬 뭐 저렴하게 뭐 10% 저렴하게 뭐 4억 3천을 정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의미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야, 보니까 6억짜리 아파트네. 야, 이거 무조건 들어가자 하면서 키워갖고 5억짜리를 봤어. 그럼 이게 나는 4억 7천만 원보다 비싸게 사는데 부동산 경매 입찰하러 들어가고 그마에 고생할 거면서 뭐 명도도 해야 되고 뭐 협상도 해야 되는데 6억짜리 아파트 뭐 5억에 적어서 싸게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그런 이 카테고리, 이 사이트를 꼭 활용을 해서 가장 싸게
지금 부르고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전세, 자, 전세는 지금 제일 싸게 얼마 나와 있는지, 자, 그리고 뭐 요 월세도 클릭하면 다 나와요. 요즘 카테고리 이거 해놓고 데이터 얼마 잘 나와 있는데, 3,000원에 120, 2억에 40, 이거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시세를 다 파악을 해놔요. 이게 실거래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이만큼 가격을 내놨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부동산 경매까지 그 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거 더 비싸게 적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동산 경매 카테고리 이거 클릭해서 이런 단어가 뭔지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맨날 보시다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이제 나중에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자꾸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매물대 클릭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 검색을 해요. 예? 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내가 금액 얼마나 싸게 나와 있는지 최근에, 그리고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거는 꼭 확인하시고 이제 입찰가를 산정하시는데 좀 그 기준을 잡아라.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요거 버튼 클릭하면 뭐 철도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뭐 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거 줌으로 계속 당겨보면서 뭐 여기 재생 뉴딜 사업지역 뭐 이런 사업지역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오니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물건의 주변에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호재가 생길 것 같은지를 예측을 하면서 이 매물을 분석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부동산 카테고리에서도 여기 매물 탭과 이 경매 탭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많은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진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한번 추천해 드리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저도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도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좀 구독 그리고 또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좀 해주세요. 진짜 그냥 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많이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좀 해줘요. 다음에는 제가 또 이 손품할 때 꼭 필요한 이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멀뚱멀뚱 쳐다만 보라. 에? 니 배트 경매 안 하나? 사람을 고만했어 좀. 됐다. 그만해라.